부동산 시장이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당분간은 좀 발생할 소지가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하락이라는 것이 폭락이 아니라 점점 하락의 진폭이 줄어들면서 안정화돼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건 폭락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좀 침체 상태로 좀 유지될 수 있는 구간이 발생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폭락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구영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이고요. 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버 역할도 하고 있는,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 부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 요즘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또는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바뀔까?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첨예하게 좀 대립되어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직전장의 모습이 상승장이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승장 이후에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또는 반대로 또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혼돈스러운 장이다. 이렇게 좀 간단히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정책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것들은 그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평가하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난 상승장 때 워낙 많은 규제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 시장이 무너졌었고, 그 와중에 이제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듯한 모습, 건설 시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건설사 유동성을 좀 살려주는 형식으로 가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하고 싶어 하잖아요. 투자하고 싶어 하는 이 상황인데 대외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는 지금 더 이상 가계부채를 늘리는 상황이 되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계부채 규모를 어찌됐든지 간에 줄이거나 또는 속도를 좀 낮추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는 정부 정책이고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적절하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가격이 움직이를 따르면 수요와 공급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사려고 했던 시장에서 사지 못하는 시장, 이렇게 지금 변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를 늘리게 되면은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흔히 말하는 버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요. 줄이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반대적으로 지금 건설사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두 가지 현상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또다시 매매 가격 상승,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잘 조율해야 되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고 있는 시기다. 이 난이도 높은 이 문제를 풀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정부는 수요 진작책을 펼치기보다는 보다 앞서서 건설 시장이 죽어서 무너져서 만들어지는 시장에 굉장히 미치는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지금은 사실 정부가요, 오르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리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떨어지면 시장 경제가 죽는다. 건설 경기 죽으면 당연히 시장 경제도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 자체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해가지고 개인은 돈을 벌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 흔히 말하는 버블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안 좋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과거 여러 나라에서도 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떨어지거나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적절히만 오른다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제발 가라라고 하는 게 정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는 같으나 서로 그 생각들이 달라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시기라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이. 너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입장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투자 열심히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나 투자 못하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 올라가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좋은데 왜 집값 떨어지는 게 안 만드느냐 또 불만인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외줄타기처럼 중간에서 이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저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정부는 솔직히 지금 죽을 맛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실 때 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요. 취득세 완화 될까요? 이런 질문들. 양도세는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한참 후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의 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의 안정이라고 했는데 이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요즘에 뉴스 기사에서 가끔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건설사 4월 위기론 이런 것들이 나와요. PF 대출과 관련해서. 그게 4월 달에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PF 대출과 관련된 건설사들이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건설사들의 위기는 결국 지을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고 기반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면 몇 년이 지난 후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건설사들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풀어놓느냐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질문을 시장을 안 보고 나 지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언제 풀어주냐라고 얘기만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래 너 풀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시장이 더 안 좋을 때 얘기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건설 경기와 예를 들어서 일반 경기와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추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건설사와 관련된 유동성이라든지 PF 대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정책으로 해결해 줄 거냐 아니면 지금 건설사들이 위기가 발생한 그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쪽에 왜냐하면 주택이 안 팔려서 아파트가 안 팔려서 발생된 문제니까 이것들을 일부라도 수요 진작으로 갈 거냐 이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거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금융정책과 수요 진작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수요 진작책을 하는 순간 투자자들한테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건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융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풀어주는 게 맞을까요? 수요 진작 정책을 풀어주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단 유동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관련된 정책으로 첫 번째 스타트를 끊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소문 붙여놨는데 가끔 그 의학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심정지가 왔어. 주사 놔주지 않고 바로 심장 뛸 수 있는 전기 충격부터 하잖아요. 일단 그러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놔줄 수 있는 일부 수요 진작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제일 높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F 대출 위기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장의 모습은 결국 2008년, 9년, 10년, 11년 요때도 그 건설사 위기, PF 대출 위기, 저축은행 위기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비슷해요. 지금 가격과 지금 말씀드렸던 흔히 말하는 건설사 살리기와 같은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성이 바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을 좀 약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건설사와 관련된 기본 인프라 부분을 좀 살려낸다는 얘기는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격의 급락, 폭락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잘못된 신호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떨어진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폭락.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당분간은 좀 발생할 소지가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하락이라는 것이 폭락이 아니라 점점 하락의 진폭이 줄어들면서 안정화돼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건 폭락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좀 침체 상태로 좀 유지될 수 있는 구간이 발생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폭락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 투자한 사람들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억을 주고 샀던 사람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한 12억이 됐어요. 12억이 됐으면 이분들이 11억에 팔고 10억에 팔아야지 흔히 말하는 하락과 폭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앞에서 질문하시는 피디님도 계시겠지만 내가 조금 견딜 수 있으면 파시겠어요?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그리고 나중에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다시 15억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더하기 빼기 논리로만 설명을 하는데 수학적으로 논리로만 설명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제이라고 하는 특성상 하락이 올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리고 실제로 현재 하락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거는 진폭의 문제일 뿐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침체 기간이 차라리 길어지면 길어졌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 떨어질 것이다. 그거는 쉽지 않다. 가지고 있는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 가격대에 내놓게 되는 습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빠지다가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임계점이 다다르게 되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떨어질 때 고점 대비 한 30%, 40% 정도 떨어졌으면 사라. 이런 얘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 가거든요. 이게 경험치예요. 경험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요.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라고 하지만 그때쯤이면 분명히 시장의 움직임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유지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무주택자라면 나이는 있는데 집을 안 사보신 분이라면 사실 부동산은 초보자가 아니라 신생아예요. 신생아이신 분들이 정신 연령은 30대, 40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신생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많이 잣대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기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정말로 초보자와 경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실수요만 갖고 싶은 사람, 아니면 하나 더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에 따라서 다 내용들이 틀려요. 부동산 투자라는 방법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모든 사람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초보자 분이시거나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안정적으로 내 집을 갖고 싶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신 분이고 투자보다는 그런 분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 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내가 충분히 자금 여유가 있고 월급도 맞벌이라는 데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언제가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구입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내 돈에 맞춰서 최고의 입지 선택. 최고의 입지는 강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내 돈에 맞춰서 최고의 입지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 더 세부적인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떨어지더라도 견딜 수가 있고요. 시장은 계속 장기적인 우상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떨어졌던 가격은 명목 손실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실질 이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 편하게 살자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그 시점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은 분들의 급매물을 조금 고른다거나 이러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게 됐는데 만약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지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도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자연 발생적인 부동산 공부를 하시게 돼요. 전 그것도 강제적인 공부 방법의 하나로서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 관련된 부분이고 투자자들은 또 완전히 틀리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